안녕하세요. 연세 마이덴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술 없이 비대칭을 개선한 비발치 교정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정중선이 맞지 않는다는 주소로 내원을 하셨고요. 처음 사진을 보았을 때 환자분 말씀대로 위아래 중심선이 맞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왼쪽 물리는 것을 보시면 송곳니 뒤로 어금니들이 다 전부 다 거꾸로 몰려서 위에는 안으로 들어가고 아래는 더 바깥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보았을 때 치아 개수는 정상적으로 다 있었고 잇몸도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그리고 옆모습 방사선 사진을 분석을 해보았을 때 골격적으로 윗턱보다 아래턱이 더 발달한 타입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골격적인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앞니는 조금 앞으로 뻗어진 듯한 모습을 보였고 아래 앞니는 조금 뒤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턱 끝이 조금 발달한 안무였고요. 입술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약간씩 돌출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앞모습 방사선 사진을 보았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왼쪽은 어금니들이 다 거꾸로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위아래 중심선 차이가 나고 특히 턱 끝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사진에서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악궁의 폭경을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골격적으로 저희가 수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윗턱이 아래턱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더 좁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치료 전 입안 사진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심선이 맞지 않는 모습, 그 다음에 어금니가 거꾸로 물리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송곳니랑 작은 어금니 쪽 위주로 물리는 게 잘 맞지 않고 지그재그가 잘 맞지 않고 중간에 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위아래 삐뚤빼뚤한 거는 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에서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은 이렇게 거꾸로 물리는 환자들이나 틀어서 무는 환자들이 왔을 때 저희가 임상에서 꼭 확인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턱을 저희가 위치를 시켜서 최대한 가운데를 맞춰서 넣었을 때 물리는 게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턱의 위치랑 그다음에 이가 물리는 위치가 원래 동일해야 되는데 많이 차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였거든요. 실제로 턱의 위치를 맞춰봤을 때는 거의 중심선이 많이 비슷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왼쪽 위아래 송곳니가 먼저 닿으면서 불편해서 왼쪽으로 이를 틀어무는 경향이 있는 환자였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턱에 먼저 닿는 그 치아들의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면 턱의 위치도 바른 위치로 다시 잡히면서 비대칭도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수술이나 이런 것 없이 치료를 계획을 하게 됐고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위턱이 많이 좋은 편이어서 그래서 위턱을 확장시키는 악궁 확장 장치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악궁 확장 장치고요. 이거는 고정식으로 생긴 장치고 이제 저희가 줄여서 RP라고 많이 부르는데 거의 최대한 많이 맥시멈으로 돌려서 악궁을 많이 확장을 시켰고요. 전후 사진을 비교를 해보시면 옆으로 많이 넓어지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뼈가 잘 벌어지면 앞니 사이에 이렇게 틈이 생기게 되는데요. 일시적으로 이제 심미적으로 보이기에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뼈가 잘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징표고요. 앞에서 보셨을 때도 앞니가 벌어지면서 어금니 거꾸로 물리는 것들이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 사진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처음에 가운데 뼈가 보시면 완전하게 붙어 있다가 악궁 확장 장치를 통해서 뼈가 벌어진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다시 채워지면서 앞니 벌어진 것도 자연스럽게 다시 모이는 모습. 이게 다시 줄어든 게 아니라 뼈는 채워지고 이제 앞니는 자연스럽게 모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정 중 사진을 계속 살펴보시면은 위에는 악궁을 확장한 후에 3개월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뼈가 잘 채워지는 동안 유지를 하고 있고 그동안 아래 먼저 브라켓을 붙여서 치아를 배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위에도 장치를 붙였고요. 아래 앞니를 배열하면서 앞니 사이에 공간이 조금씩 벌어지고 앞니가 조금 앞으로 뻗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래 이를 전체적으로 뒤로 미는 것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래 이를 전체적으로 뒤로 밀게 하기 위해서 미니 스크류를 양쪽에 하나씩 심었고요. 그 다음에 고무줄을 연결을 해서 아래 치열 전체를 뒤로 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금니 물리는 것도 지그재그가 점점 맞아지고 그 다음에 앞니가 얕게 물리는 것도 점점 개선되는 모습, 송곳니가 거꾸로 물리는 것도 개선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중심선도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고요. 이제 환자분의 중심선을 고려를 했을 때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조금 더 많이 미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9개월 차에는 중심선이 이전보다 더 많이 좋아진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26개월쯤에 마무리를 했는데 이때 보시면 중심선이 1mm 이내로 많이 좋아진 모습을 관찰되고 어금니 물리는 것도 특별하게 뜨는 거 없이 그다음에 거꾸로 물리는 거 없이 잘 물리고 위에 앞니, 아래 앞니 모두 가지런하게 배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정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중선 차이가 많이 개선된 모습, 그 다음에 거꾸로 물리는 것 좋아진 모습, 그래서 위아래 앞니 사이가 뜨는 부분들도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옆모습 이제 입안 사진 비교를 해봤을 때 앞니끼리 닿아서 물리던 것이 이제 아래 치열이 전체적으로 뒤로 가면서 윗니가 아랫니를 자연스럽게 덮는 모습으로 바뀌었고 어금니 물리는 것도 뜨는 것 없이 잘 물리는 것을 양쪽 모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 사진 비교해봤을 때 이제 배열이 많이 삐뚤빼뚤하지는 않았지만은 더 가지런하게 고르게 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교정 전후 파노라마 사진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치아 축에 특별하게 이상 없이 잘 배열이 되었고 옆모습 사진 비교를 해봤었을 때는 특히나 앞니가 얕게 물렸던 것이 아래 치열이 전체적으로 뒤로 가면서 적절하게 앞니 교합도 형성된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옆모습 방사선 사진을 교정 전과 교정 후를 비교해서 분석한 사진인데요. 교정 전은 까만색, 그 다음에 교정 후는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전후 비교해봤을 때 이제 입술이 특히 더 들어간 모습을 일단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상악 악궁을 확장하면서 아래턱이 약간 아래쪽으로 뒤쪽으로 떨어졌거든요. 물리는 게 바뀌면서. 그래서 아래턱의 위치 자체가 바뀌면서 턱 끝도 더 뒤로 들어가고 입술도 더 들어간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위아래 치아들이 움직인 걸 살펴보면 위에는 악궁을 확장하면서 이제 어금니가 약간 정출된 모습, 그 다음에 앞니의 위치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앞니도 약간 정출된 모습을 보이고요. 아래 치열은 저희가 이제 계획했던 대로 앞니, 어금니 모두 뒤쪽으로 이동을 한 모습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대 후반 고등학생 여자 환자였고요. 치료 기간은 26개월, 2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비대칭이 왼쪽, 오른쪽 차이가 심하게 났다라기보다는 기능적으로 생긴 비대칭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비대칭도 많이 개선하고 아래턱의 위치도 바뀌면서 조금 더 주걱턱의 양상도 좋아지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보통 환자분들에게 이제 교정을 해서 비대칭이 좋아지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제가 대부분은 성인이면은 골격이 변화가 없으니까 안 돼요 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외적인 케이스도 가끔 존재를 하기 때문에 비대칭 때문에 교정을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교정과 전문의를 찾아서 내원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케이스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